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부산 가서 변호사 할 때 한번 만난 일이 있다고. 네.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자기 주장이라는 거 요만큼도 없더라고. 내가 11시 전에 갔는데 네. 12시 넘어서 나오는데 빈말이라도 여기서 간다히 저하고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그 말도 없어. 그 사람을 이제 그 큰 정치인이라면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요. 그렇게 난 모자란 사람은 드물다고 보는데. 예, 문재인이 변호사 할 때 보셨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무현 서거 이후에 네. 그 한명숙이랑 뭐 중고등학교 운변대회 같이 떠들고 막 댕겼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이가 간간히 나와서 뭘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 점잖게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 여기서 그 부산의 문 변호사한테 전화를 좀 걸어라. 그 전화 통화를 했어요. 당신 이번에 그 대통령 돌아간 이후에 간간히 나와서 뭘 발표하는 것도 보고 체면이 좀 서는 것 같다. 네. 세계 톱 뉴스인데 주변에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 보면 꼭 난장판처럼 뛰는데 당신 좀 체면 시험 같다. 선진국가가 되는데 뭐 돈 많다고 선진국가가 되는 게 아니다. 네. 일본의 신일본 제철에 이나야마 회장 돌아갔을 때 박태준 총재가 내 조문관인데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네. 갔는데 일본은 막바로 장례식 안 치르잖아요. 네. 그 한참 있다가 한 그렇죠. 달인가 네. 2달 있다가 그렇습니다. 날짜 잡아가지고 예, 장례식 치르는데 네. 야 남녀 할 거 없이 그 사람들 예복이 다 있잖아요. 까만 거. 새까맣고 1000여 명 모였는데 그 조사 낭독하는 사람도 보니까 우선 들릴랑 말랑 할 정도더라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내 박태준 회장 보고 선진국가 되는 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대단히 아주 요번에 와서 나는 일본 사람들의 상해 의식이며 그 예의며 이런 게 세계 최고인 것 같다.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내 문재인 보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도리이겠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부산 지리 잘 모르는데 네. 그때 택시 요금이 오르기 전에 가보니까 그 서면 그 법원단지 앞에 네. 그 3층인가 있더라고. 노무현하고 같이 변호사 사무실 거기서 했대요. 네. 부산. 네. 한 12,000 몇백 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꽤 먼 데를 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문 변호사 말이야. 금강산에 어머니 모시고 가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걸 내가 네, 봤는데 그때 민정수석 때 그걸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네. 제 고향이 원래 한경남도 흥남입니다. 네. 나는 한경남도 단천이다. 우리 고향 선배님이시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노무현 내가 교육위원을 15대 때 노무현 네. 같이 했어요. 네. 그런저런 얘기하고 하는데 말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요.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래도 무슨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내 화제를 고향 선배다. 예. 그렇게도 하고 그 어머니 지금 어떠시냐 그랬더니 어머니 허리도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저런 얘기하고 고향 쪽에 관심도 없느냐 그런 등등 얘기하는데 전혀 자기 주장이라는 게 거의 없더라고. 예, 말이 거의 없거나 아주 짧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고 내가 나이 먹은 사람한테 공손한 점은 한 가지는 있다. 그건 내가 그런 걸 느꼈는데 오니까 우리 부원장이 그래요. 문재인이 만나고 어떻더니 큰 인물이 못 돼. 네. 대단히 걱정된다. 만약에 저 사람 대통령 되는 순간 임기 내내 공백 기간이 될런지도 모른다. 예. 공백이 돼서는 차라리 낫죠. 지금 저지른 일들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저게 난 기창계 조국인의 어머니 네. 그 학교 어서 오십시오. 학교하며 학교 법인 처리한 문제며 무슨 투자한데 부인이니 그 다음에 애들 둘 다 시험 한 번 안 보고 의사도 되고 네. 의과대학도 가고 그러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조금 더 걸리지 않는 사건이라. 네,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제일 슬픈 현상은 조국이를 옹호하는 데모가 있었잖아요. 예, 조국 수호 집회가 있었어요. 네. 그 법원 단지 쪽에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일당을 다 줘가지고 시겠다 그러는데 이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서 군사력이며 수출이며 모든 게 세계 다 10위권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런 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한명숙이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걸 보고 수표 1억 원짜리 하나는 한명숙이 동생이 집을 얻는데 쓴 게 그 조사에 나왔잖아요. 그러고도 그 사람을 무혐의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게 무슨 대통령감이며 이 나라의 젊은이들한테 그 사람을 옹호하는 세력이 아직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는 거 이게 슬픈 현상이 아니요? 이 사람의 말씀대로요. 저도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 할 때요. 2002년 노무현이 부탁을 받고 문재인이를 부산시장 출마를 좀 권유를 해달라고 노무현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딱 5분 얘기 섞어보고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솔직히 그때 얘기했어요. 저 이제 처음 보는데 제가 사실 노무현 후보, 당시 후보였어요. 노무현 후보 부탁을 받고 당신 부산시장 출마 권유하려고 왔다. 그런데 당신 정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그 얘기 안 할 테니까 밥이나 맛있게 먹고 헤어집시다. 그래서 밥만 먹고 그냥 헤어졌어요. 참. 근데 그 후에 이제 노무현이 죽을 무렵에 이제 주변에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노무현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문재인이 보고. 네, 저 문재인이 보고. 노무현이가 문재인이 정치하면 안 돼. 저 사람 정치할 사람 아니야.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이 잘 안 거죠. 문재인이가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사람인지를 잘 알았던 거죠. 근데 내가 슬픈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그럴 대통령을 만들었단 말이야. 독일이 시민교육운동의 그 론문의 서두가 히틀러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것은 시민의 책임이다. 그러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식이 그 정도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은요, 정상적으로는 뭐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못할 사람이에요. 또 지가 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니까 얼떨결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도 기껏 41% 간신히 얻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자격자가 어쩌다 대통령이 돼서 5년간 완전히 나라가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놀란 거는, 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뭐 그 시민단체 단체장도 한 사람인데, 한 보름 전인가 만나서 차 한잔 하는데, 그렇게 내 그 사람을 안 봤는데, 뭐라고 그러나 하면, 우리나라가 군사 대국이 된 거는 문재인이가 다 한 거다기야. 야, 난 그래서 내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차 한잔 마시고 그냥 쉬자 그러고 말았어. 잘하셨어요. 야, 난 이게 기가 막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그 민주당이 마포의 노영민이를 노웅래 노승환 아들. 노승환이 아들. 야, 그 사람을 구속해서는 안 되는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하려고 투표를 하겠는데 그건 체면 때문에 비밀로 할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지시는 살려주자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사람이요? 난 미국의 그 릭슨이 탄핵이 준비되니까 노련한 사람이니까 자진 사퇴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때 부통령 애거뉴가 탈세 3,000불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통령직을 사임했잖아요. 그 포드가 선거 없이 상하원 인줄보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걸 보고 말이야, 이게 나 큰일 났다고 그런 게, 몇 년 전에 8군 사령관이 뭐 그 박사에 다 아시겠지. 몬블랑 볼펜 하나 선물 받은 거. 120만 원 상당의 선물 받은 게 2통이 나서 1기급 강동에서 예편됐잖아요. 그리고 연합사의 부참모장이야. 존 와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 성김도 부르고 조셉 위원도 강의하고 와이드 장군도 와서 강의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고가의 선물 받을 수 없는 거 내가 다 아니까. 그래서 한글을 잘 쓰는 서예가가 있어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0장 몇 절에 독수리 높이 날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사람 공군이야. 그래서 독수리 높이 날면 하는 그거 해서 강의 끝난 다음에 액자를 요만큼 해서 했더니 받으면서 너무 좋아해. 그 밑에다가 영문으로 이제 표를 달아줬거든. 달아주셨구나. 그래서 가면서 보좌관이 한국계 소령이더라고요. 전화가 왔어. 내가 한 1년 동안 모시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다고. 가면서 부인한테 우리 집에 가보가 하나 생겼다고 전화도 하고 그러더래. 그런데 2008년 6월 5일날 와이드 장군이 신문에 발표 안 했는데 공이 많아요. 유엔군 복원을 하는데 뉴질랜드 한두 명 오고 카나다도 한두 명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유엔군이 계속 주둔한 것처럼 해놨다고. 근데 샤프사령관이 있을 때인데 일반적으로 발표 안 하기로 했던 얘기인데, 근데 와이드 장군이 그 스웨덴이 덴마크니 이 짝을 다 돌았어요. 우려선 보냈던 나라까지. 그러니까 샤프사령관이
Y 장군 위임 파티를 하는데 날 초청했더라고. 예. 가보니까 백선엽 장군하고 민간인 나밖에 없어. 네. 그런데 그 보좌관이 올 때 미안하지만 원장님 5불짜리 영수증 좀 해다 달라. 예. 근데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액자를 법무감실에 위탁을 해서 그 인사동이가 감정을 받았는데 선물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5불이 초과됐다고. 내가 5불 받고 5불짜리 영수증을 해줬다. 어이구.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건강한 나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패권 국가가 됐는데 네. 중국은 죽었다 살아나도 미국은 못 따라가요. 그렇습니다. 예. 고 박사님 안 되는 중에 제일 큰 게 두 가지인데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뭡니까? 에너지가 없어. 기름이. 76%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요. 예.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그 벤셀만의 할아버지지. 예. 근데 그것도 미국이 파이프라인을 잠글 수도 있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식량이 부족해. 저 내몽곤이 이구르 신장 이쪽이 전부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년 초인가 작년 겨울인가 미국에서 대두가 50만 돈이 들어가더라고. 걔들 콩기름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이 미국하고 붙을 생각 못 할 거라고. 네. 예. 그 등소표가 얘기했잖아요. 네. 후배 정치인들께 내가 한마디 남기고 싶다. 미국 패권에 도전할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러니까 국방부 부장관이 미셀 프루노이가 한마디 했죠. 재작년인가. 까불면 항공모함, 잠수함, 군함, 상성까지 벨로 생긴 거는 몽졸이 72시간 안에 수장시켜버리겠다고.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잖아. 그리고 그저 트럼프가 보고 시진핑이 어떻게 대만에다 미군을 주둔시키냐고. 한때는 해병대 3만 명을 주둔시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 하는 소리, 그 소리 같으면서도 똑똑한 사람이야. 네, 트럼프가. 그 뭐 우리 신무기를 얼마나 많이 팔아주는데 그러냐고. 네. 그래서 근데도 지금 까불고 있는데 네. 내가 보기에는 내년 말쯤이면 손들기 시작할 거야. 예. 지금 벌써 미국이 조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도 일부에서 미국 학자들이 중국이 2025년, 2027년이면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따라잡긴 뭘 따라잡아. 가들이 그런 식의 선전선동 하는데 돈을 엄청 써요. 중국이. 예. 아니 웬만한 학자들 다 프로젝트 줘가지고 부어삼고. 중국 인민망이 여기 프레스센터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거기 11명일 거예요. 네. 여기 서울대 유학을 했던 여자가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 나한테 적극 매달리더라고. 예. 여기도 와서 찍고 그 다음에 뭐 사진도 내보내고 그러다 끊어진 거 보니까 본부 그 정보망에 내가 다 들어가 있겠지. 그러겠죠. 그 공들이지 말아라. 이야. 네, 그래서 근데 되게 헛수고하는 건데 나는 러시아보단 중국이 먼저 붕괴된다고 보는데 난 그렇게 봐요. 뭐 모두들 한참 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벌써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거 시진핑이가 3년이면 헌법 개정한 것부터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게 그럼 미친 짓이죠. 저거 이번에 장기 집권의 꿈이 없었으면 그대로 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예. 간다고요. 네.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후진타오를 끌어내는 게 난 네. 북한에서 장성대 끌고 나가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 예. 예. 근데 방송 그렇게 보는데 그 얘기 하는 사람 없대. 예. 그러고 내가 기찬 거는 그 전고은 목사 예. 밑에 이충우인 있죠. 예, 이충근 박사요. 지난달인가? 10월달인가? 강의 왔던 게 이충근 박사. 10월일까? 그 여기 왔는데 지금 정관 목사가 하는 가음원 집회는 이거는 예. 태풍이다, 네. 허리케인이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저 핵심 지도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묶어야 저거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 예.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막 그랬어요? 흥분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만나면 전 목사한테 좀 해줄 얘기 많은데 네. 그렇게 떠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명치 때도 한 10여 명의 그럼요. 그 예. 뭉친 세력이 있었고 네. 중국의 모택도 12명이 아니요. 맞아요. 예. 그런 얘기 두루두루 했어. 네. 그러니까 내가 전 목사를 모시고 냉면도 좋아하시는데 모시고 오겠다고. 예. 간 다음 날인가 전화 거니까 예. 7번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요? 내가 만나면 예. 제가 밥통이 떨어져. 지금 자기가 가서 야 이거 이제 요원 양성을 합시다 그렇게 됐겠지. 예. 근데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인 교육이 무슨 일반 정규 교육하고 다릅니다. 그럼요. 일산의 암센터. 네. 야 그거 병원 대단하더만. 그럼요. 세계 최고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병원이 우리나라 의료개혁의 뿌리더라고. 예. 그것도 노태우가 만들었더라고. 네. 그러니까 노태우 한 게 그분이 암센터, KTX, 새만금, 인천공항, 네. 그 다음에 중국하고 수교, 소련 수교 이것만 안 했으면 이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게 지도자는 철학이 있어야 돼. 맞아요. 예. 근데 나는 지금 걱정스러운 게 네. 내 지난번도 고 박사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동차는 좋은데 길이 없잖아. 예. KTX 하통이 서울역에 300km 달리는 거 있는데 아직 궤도가 안 깔렸잖아. 배는 좋은데 선장선에 나침판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갈팡질팡하는데 내가 만나면요 한 1년 안에 새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네. 저 대통령실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그 교육이 대학 교수들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근데 나한테는 저 가야 되나 봐요. 아니 이제. 한 조금만 고 박사 이거 아시라고. 예. 71년인가 그 2년이야 우리 삼성교육 한 게. 71년. 2년? 예. 이병철 회장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 네. 근데 그 상무가 요구하는데 근데 왜 만나자고 그러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교육 때문인 것 같다고. 그래 갔더니 사회교육기관을 다 우리 비서실 직원들 내보내가지고 조사했는데 네. 안양 농민교육원이 그때 이런 거 아직도 농민교육원 간판을 붙어 있던데 네. 김일주 원장이
제일이다. 그래서 딴 데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내가 우리나라에 그 사회교육관 몇 군데 되는데 가난한 농군 학교는 뭐냐 다 조사를 했는데 네. 김원장 하는 게 일본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사회 환원한 것도 다 조사했겠죠. 그래서 그런데요, 내가 중견 사원을 37명 뽑았는데 이게 앞으로 삼성을 걸머지고 나갈 사람들이라기야. 딴 회사의 과장, 부장 그런 사람들이 다 미국 유학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며칠 동안입니까? 12주라는 거예요. 석 달이요. 예. 아니 저희는 그러면 이 37명 받아가지고 딴 교육 못하면 교육원 운영을 못합니다. 예. 그거는 얼마 인원이면 유지가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100명분은 받아야 유지가 됩니다. 예. 받으셔. 그리고 회장님 하나 임은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에버랜드가 아니고 용인 자연농원이요. 예. 자연농원에 제일 생명 그 연수원이 있는데 예. 저도 가끔 그 강의를 갑니다. 거의 비즈니스 호텔급인데 왜 거기서 안 하냐 했더니 비즈니스 호텔급이고 그 사람들은 회사를 위한 그 교육하는 거지 이번엔 말하자면 간부 양성을 하는 거다 기야. 그러냐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데 6주 동안은 외출도 안 시켜요. 토요일 일요일. 예. 그 도중에 2주 만에 둘인가 더러운 놈들 삼성애님 밥 먹냐고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35명 가지고 하는데 예. 첫 시간에 요 뒤에 요 방에서 그 35명이니까 강의하는데 여기는 영어로 강의하고 지리영답 또 전체 영어로 하는 거라. 근데 모 대학 모 박사가 강의 요청을 했더니 나도 미국서 가르치다 왔다고. 그러라고. 그 첫날 내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고 들어갔어. 예. 한 25분인가 30분 만에 나와서 여기 놨던 가방 들고 도망가더라고. 그래 바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원장님 그분 가지고 이거 강의 못합니다 그래. 뭘 아마 경제 용어 뭘 쓴 거 잘못 썼던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질문을 영어로 공격을 들이하기 시작하니까 예. 야 이거 안 되겠다 튄 거야. 그래서 이 경제학 강의를 누구를 시키냐. 예. 나하고 삼성 임원들하고 커리큘럼 짜는 건 항상 의논했다고. 네. 춘천고등학교 나오고 연세대학 나오고 영국의 듀크 대학을 나오고 중동의 어느 왕실의 경제 공부한 사람이 한승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 상과대학 지금 교수닥이야. 이 사람은 어떠냐. 삼성 측에서 요청하더라고. 걔네 전화 걸었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네. 그 2시간인데 낭중의 교육생들 얘기 구분 시간 한 2시간 더 듣게 해달라고. 걔 한송서 하고 여태까지 가까이 지내는 게 그때부터요.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요 한 가지만 이해 끝내죠. 박태준 총재가 잠있는 총재 때 하루 날 부르더니 그 한승수 그때 외교장 외무장관 할 때요. 네. 15대 국회의원이고 자 가깝다고 나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DJ하고 둘이 합의한 상황이 있다고요. 다음 대통령을 한승수를 시키자. DJ하고 잠있는 총재하고 둘이 주리회동했잖아요. 네. 초기에. 네. 그래서 나보고 가서 부탁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 갔더니 여보
김의원 난 말이야 행정이지 정신 못해. 딱 잘렸더라. 그런데 이걸 내 그 사람이 유황양행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가 있다고. 그건 유엔 갔죠 또. 네. 가서 내 유한양행 임원들 모인 자리에서 그 탈북자 재단의 이사장 고이사장이 그 한승수와 가깝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여기 대통령 하래도 안 하는 사람 하나 있다고. 여기 앉아있는데 이분이라고. 그랬더니 김의원 왔다 간 다음에 3일 만에 DJ가 부르더래. 이거 하라고. 나하고 같은 얘기를 했다기야. 그래서 이제 끝냈다고 그러는데 한승수가 그만한 사람이 드물어. 맞아요. 예. 부정이라는 거 없고 말도 거짓말 안 하고 강의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근데 내가 저 윤석열 열심히 만났으면 본인이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지만 총회했기 때문에 일본의 미야자오는 그 대신하고 총리 대신하고도 맞아요. 또 장관하고 그래요. 오그라 우리 같은 교육재정부 장관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 교육재정부 장관 시키면 잘할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한테 지금 하늘같이 기대하고 있는데 딴 거 다 좋아요. 한미 관계다, 대일 관계랑 다 좋은데 이 내치가 문제라고. 그런데 그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죠. 그래. 그리고 고 박사 같은 분도 내가 대통령이라면 거기 무슨 유튜브 방송이나 하고 해서 안 돼요. 지금 억지로 지금 끌고 나가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전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단에 나오셔서 강의하고 오겠습니다.